일원이 강원도 내 1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습니다. 수십만 년에서 1억 년 전의 화산 활동을 만날 수 있는 신비로운 한탄강의 명소들, 철원 한탄강의 고고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알아보고 한탄강 래프팅까지 즐겨봅니다. 휴가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색 피서지로 동굴은 어떨까요? 예전에 금을 채굴하는 광산이 있었던 정선 화암동굴을 찾아가 봅니다. 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시원해서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 화암동굴에서는 올해 비대면 관광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강원 365와 함께 정선 화암동굴로 피서 떠나는 건 어떨까요? Let's go! 훼손된 유물이나 문화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문화재 복원사를 아시나요? 역사의 숨결을 훼손 없이 이어가는 원주 역사박물관 지류복원 학예연구사 이민경 씨와 함께 고문서 복원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Let's go! 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올 여름 장마가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요. 무려 42일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네 번째로 긴 장마라고 합니다. 네, 장마가 끝나기 위해서는요. 장마 전선을 이루고 있는 북쪽의 찬 공기가 위로 밀려 올라가야 하는데 네. 올해는 이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 올리지 못하면서 장마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로 합니다. 네, 이런 이상 기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수십 년째 이어져 온 기후 변화죠. 이 지구 온난화가 네. 이상 기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구가 계속해서 아파하면서 이상 기후,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것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카카오톡 앱 여셔서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은 방송 끝나고 24시간 언제든 좋습니다. 카카오톡 앱 강원 365 채널을 이용하셔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네. 또 소통 채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 맞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댓글로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남겨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네. 메시지도 방송 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요즘 비가 정말 너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정말 걸어 다니실 때나 운전하실 때 항상 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남자 박진영 리포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여행을 다녀왔어요. 시간여행이요? 무려 1억 년 전 이 둘리가 살던 시대, 용암이 콸콸 흐르던 시대로 다녀왔습니다. 둘리 세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꿈을 꾸시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럴 리가요. 이게 정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네,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딜까요? 바로 철원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풍경, 세월의 장대함이 느껴지는 이 땅의 유산. 지난 7월 마침내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장소인지 이제는 제대로 알고 즐겨야겠죠? 세계 속의 한탄강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봅니다. 혹시 지금 이 웅장한 물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철원의 한탄강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할 일인데요. 오늘 저는 수학여행 왔다는 생각으로 이곳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의 첫 번째 명소, 바로 상류에 위치한 직탕폭포입니다.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포와 달리 강폭 전체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명 한국의 나이아가라. 크기도 제법 크죠? Chitang Falls is 80 meters wide, 3 meters height. From now on, between 120,000 years and 140,000 years ago, there are
11 times fish eruptions 네, 아주 오래전부터 from 있었다는 거예요. Mount Uli 예, and 예. 680 meters high. A tremendous amount of magma pushed up and flowed like water, covering the whole Cheron area, flowed to the Indian River, which is 110 kilometers away. That's why Cheron is very famous for lava plateau and lava rice scale. 와우, 클로버 해설사님, thank you very much. 먼 옛날 용암이 만들어낸 블록버스터급 장관. 이렇게 멋진 풍경을 눈에만 담기 아까운 사람들은 사시사철 찾아와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작가님들, 오늘 사진 잘 나오나요? 촬영실이 적당하고 다만 이제 장마 기간이라 구름이 좀 많은 게 좀 흠인데요. 지금 하늘만 조금만 열리면 아주 좋은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검은 현무암 대지를 시원하게 뒤덮는 하얀 물보라. 더위를 싹 날려주는 청량함이 눈과 귀를 가득 채웁니다. 수십만 년 동안 쉬지 않고 떨어지는 이 모습이야말로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넘치는 생동감이 발길을 절로 이끄는 직탕폭포 강추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철원 한탄강의 두 번째 명소는 이곳 송대소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친 절벽이 고요함 속에 신비함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누가 조각한 작품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대자연이 조각한 작품인데요. 이 수직 절벽 역시 수십만 년 전 용암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제주도에서만 보실 수 있는 네. 내륙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실 수 있는 그 주상절이에요. 맞아요. 보통 네. 저런 게 막 제주에 있는 그런 바닷가 네, 해안 쪽에만 볼 수 그렇죠. 있었던 이제 거죠. 현무암이에요. 이게 야. 현무암이 이제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식으면서 이루어진 주상절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 보니까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단색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주상절리 색깔이 뭐 회색도 있는 것 네, 같고요. 빨간색도 있고. 빨간색은 이제 철분이 많이 이제 산화되면서 네네. 예, 그렇게 철분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송대소는 한탄강 줄기에서 가장 수심이 깊고 유속이 느린 곳입니다. 무명실 한 타래를 풀어넣어도 그 깊이를 잴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아름다운 주상절리 절벽이 깊은 물속으로도 이어져 있다고 하니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시죠. 물이 너무 깊어 멀리서만 감상할 수 있는 송대소. 하지만 1년 중 한 번만 물 위를 걸어서 이 멋진 주상절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네요. 네, 너무 멋있죠. 바로 내년 겨울 개최되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행사 때인데요. 철원에선 한탄강이 두껍게 얼어붙는 겨울이면 이렇게 강 위를 걷는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에는 일찌감치 10월부터 부교를 설치해 한탄강의 겨울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수 씨 한번 다녀오시죠. 그래야겠네요. 흐린 하늘이 빗방울을 떨어뜨릴 무렵 세 번째 명소 고석정에 도착했습니다. 고석정은 본래 정자 이름인데요. 현재는 이 구간의 계곡과 정자, 절벽을 모두 통틀어 고석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철원 한탄강의 진정한 터줏대감이죠. 직탕폭포도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송대소도 보고 왔는데 거기서 봤던 현무암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바위 보이시잖아요. 고속바위 네네네. 보이시잖아요. 이 위로요, 현무암이 가득하게 쌓였었습니다. 계곡이 형성이 되면서 전부 그 위에 있던 현무암들이 흘러 내려갔어요. 예, 물에 쓸려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남은 현무암들은 주변에 많이 있지만 지금은 송대소나 직탕폭포에서 보셨던 그런 현무암은 많지는 않습니다. 무려 1억 1000만 년 전의 화강암과 현대의 숨결이 공존하는 초월의 공간. 고석정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이렇게 둘레길을 걸어도 좋고 통통배를 타고 고즈넉한 물 위에 산책을 즐겨도 좋습니다. 신선이 따로 없네요. 하지만 뭐니 해도 한탄강 하면 래프팅이죠. 썸 아닙니까? 한탄강의 에너지, 한탄강의 파워, 래프트의 왕자 박진영이 빠질 수 없죠. 10년 만에 타보는 래프팅이라 긴장되지만 군기 꽉 채우고 목청높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은 두렵지 않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한 척의 보트가 남아있어.
종류를 헤쳐나가기도 바빠서 느긋하게 규공할 여유가 없어요. 시작부터 거칠게 환영하는 한탄강의 사나운 물길. 대자연 속에 제가 무척이나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또 한탄강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바다 아니에요, 바다?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 무서워요. 보이긴 하네요. 명수 씨가 또 저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갈게요. 한번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이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물살과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곳이 나오더라고요. 고석정 도착했군요. 여러분 지금 약간 정신없는 순간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고석정이라고 하죠. 박해설사 네. 나오셨어요? 예. 어울려요. 그렇죠. 우리 임꺽정이. 임꺽정이요? 아닌가요? 이게 아까 물살과 함께 내려갔나 봐요. 예. 지식이. 물을 좀 많이 먹은 것 고석정이라고 같아요. 하면 바위가 높이 있어서 높은 바위다 그래서 고석정이라 그러는 게 높을 꽃자를 쓰는 게 아니라 홀로 꽃자, 외로울 꽃자를 써서 외로운 바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적 임꺽정이 수련하고 도피했던 곳으로 관광지거든요, 지금. 관군들이 쫓아오면 저 꼭대기에서 다이빙을 해서 관군들을 따돌렸다라는 얘기가 저 고석정 정자에 적혀져 있고요. 뛰어내리면서 둔갑술로 꺽지로 변했다, 물고기로 변했다라는 얘기가 저기에 써 있습니다. 래프팅하면서 감상하는 고석정은 또 남다르더라고요. 스릴과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한탄강 래프팅. 다음은 강물과 한 몸이 되는 시간, 바로 래프팅의 꽃, 다이빙입니다. 하나, 둘, 셋, 또 물 먹네요. 이 물 먹어도 좋습니다. 한탄강 물 맛은 진짜 꿀맛이죠. 오호. 꿀탄강. 이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됩니다. 예, 예. 꿀탄강이래요. 명수 씨? 다이빙 좋아하시잖아요. 갈게요. 다녀오세요. 이렇게 온몸으로 지지고 볶으며 한탄강을 공부한 시간. 이런 수학여행이라면 너무 좋죠. 세계가 인정한 지구의 위대한 유산. 철원 한탄강 지질공원은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욱 멋진 여행지인데요. 여러분도 제가 소개한 방법으로 철원 한탄강의 매력을 만끽해보세요. 장마 끝나고 오시면 더 멋진 장관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까지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물놀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한탄강에 좀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나 가야 맛볼 수 있는 그 주상절리의 그 절경을 맞아요. 내륙인 철원에서 맛볼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신 한탄강이요. 정말 오래전에 용암이 흐른 길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참 많이 즐겨봐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네. 철원 한탄강 이 물 윗길 은하수교가 조만간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앞서서 이 트레킹 코스를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트레킹 코스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장마가 끝난 뒤에 이 철원 한탄강 여행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탄강의 이 절경을 어떻게 즐기셨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소통 채널로 도착이 됐네요. 자, 이연민님께서 주셨어요.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와. 뭘 좀 아시는 분이네요. 네. 정말 이게 실제로 보면은 말이 안 나거든요.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제대로 감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정말 멋진 예술 작품을 보는 것처럼 감탄을 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감상평이 딱 맞는 것 정말 같습니다. 물로 깎은 것 같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자연의 힘이 떴어요. 대단합니다. 다음 댓글 한번 만나볼까요? 박성란님께서 주셨고요. 한탄강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준영 씨, 걸어보셨잖아요, 물 네, 위를. 어떠셨어요? 걸어보진 않았고, 배를 탔죠. 네. 근데 배를 타는 것만도 너무 충분했지만 네네. 걷는다면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일기 한 장 쓰고 자야 됩니다. 예. 아하, 10월에 딱 한 차례 걸을 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기회 되면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마가 끝난 뒤에 계획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거리두기 아니면은 비대면이 여러 가지로 큰 키워드 아니었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수업이나 아니면 공연 행사 같은 데서도 이 비대면이 이슈였는데 맞습니다. 진영 씨가 생각나는 비대면과 관련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일단 온라인 수업이 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고성에서 전해졌던 그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굉장히 저는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저희가 정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정선에서도 색다른 비대면 이벤트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거리도 두면서 피서도 즐길 수 있고 비대면 이벤트까지 즐길 수 있는 정선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뜨거운
태양. 이 태양 때문에 선뜻 여름휴가를 떠나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작진은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태양을 피하면서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벌써부터 시원함이 가득한 이곳. 이곳엔 어떤 것들이 더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시원한 여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정선. 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을 간직한 화암면 화암리입니다. 이 중에서도 빼어난 풍경 8곳을 가리켜 화암팔경이라 부르는데요. 화암팔경의 제1경은 독특한 물맛을 자랑하는 화암약수입니다. 약수터인가 봐요, 여기. 약수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정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바로 약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수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 캬가 절로 나와요. 이게 탄산이 들었나 봐요. 철분이 많아 샘 주변이 붉게 들어있고 탄산이 함유돼 톡 쏘는 맛이 일품인데요. 약수 한 모금 맛보고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태양 피해서 여름 보내기가 아주 쉽지가 않네요. 아까 오기도 좋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따라온 곳이 동굴이거든요. 동굴인데 여기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여기 마침 계시네요.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쓰셔야 네, 그렇죠. 마스크 써야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 태양을 피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예, 여기가 화엄동굴입니다. 천연기념물 557호로 지정되어 있는 화엄동굴이고요. 우리 화엄동굴은 1922년도부터 45년도까지 금광을 하던 그런 동굴입니다. 예. 그리고 연평균 저희들은 12도에서 13도 계속 기온을 유지하는 천연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여름 피하기 아주 딱 적당인 피서지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순금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순금 이벤트는 또 어떤 건가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 산업 전체가 침체되거나 지역 경기가 많이 둔화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기존에 이제 그 대면 형태의 공포 체험에서 비대면 형태의 개인이 관람을 하면서 퀴즈도 풀고 경품도 받는 그런 이제 1+1 이벤트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금광을 하던 동굴이니까 금을 주제로 해서 금을 줄 수 있는,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준비된 비대면 이벤트. 온라인 모바일 투어 금 나와라 뚝딱입니다. 입장권과 함께 이벤트 체험 상품을 구매하면 동굴을 둘러보는 동안 퀴즈 미션을 풀고 다양한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화암동굴을 더욱 즐겁고 알차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말고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걸어서 가면은 동굴 입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700m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쪽 옆으로 보시는 저 길로 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이는 길이? 네. 동굴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걸어 올라가도 좋고요. 편안하게 모노레일을 타고 주변 경치를 둘러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체험권 구매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겠지? 네. 아주 혹할 만한 순금 이벤트 딱 써 있죠. 이제 동굴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기존은 이제 광차 사람 한 사람 정도 다닐 정도의 높이였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2000년도에 개장하면서 좀 확장해서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되게 신기해요. 그럼 이게 이제 광부들의 예전의 모습을 담은 그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암동굴은 일제강점기에 금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금 광맥을 채광하는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둘러볼 수 있는데요. 고단한 광부의 삶도 느껴집니다. 아니 여기 어디가... 이게... 금광맥이 보이시나요?
동굴 곳곳에는 휴식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전호준 리포터는 어떤 상품을 받게 될까요? 설렘을 뒤로 하고 다시 동굴 탐방을 이어갑니다. 수직 계단을 내려와 하부 갱도로 진입하는데요.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서늘해집니다. 우와, 갑자기 동화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어린 왕자다. 어린 왕자. 안녕. 어휴, 얘들은 어쩜 이렇게 눈이 크니? 아유, 참. 여기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괜찮네. 아, 좋아요. 우와. 그죠? 이게 지금 18.5kg. 18.5kg이요? 네. 그 가격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될까요? 16억 정도 되는데. 와. 금괴. 네. 이거네요. 이거 열어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열어주세요. 이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금을 보고 정신 못 차리는 전호준 리포터. 걸음을 떼지 못하는데요. 얼음 맞춤형 체험까지 즐기고 나면 금광을 테마로 한 탐방로는 여기서 끝. 하지만 화암동굴의 총 길이는 무려 1.8km.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엔 천연동굴로 입성했는데요. 화암동굴은 석회암 동굴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담은 거대한 종유석과 유석폭포, 석순까지 화려하고 웅장한 자연의 신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화암동굴 탐방을 마치고 드디어 경품 추첨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전화로 왔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추천 경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갑니다. 제가 안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냈다. 진짜로 황금을 캐버린 전호준 리포터. 진짜로? 골든파이글. 축하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는 동안 제가 경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원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정선 화암동굴. 이벤트를 통해 색다른 추억도 남길 수 있는데요. 올여름 피서 정선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역시 더운 여름에는 사실 동굴만한 피서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동굴에서 피서도 즐기고 퀴즈를 풀어서 상품도 탈 수 있고 이게 휴대폰으로 랜덤으로 퀴즈가 발송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네네.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용석 씨도 저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화암 동굴에 대해서 공부도 해볼 수 있고 상품도 탈 수 있고 정말 네네. 일석이조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보니까 이 동굴 내부 기온이 12도에서 13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에어컨보다 시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금광이라는 테마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둘러볼 게 정말 많던데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볼 게 많습니다. 즐길 거리 많습니다. 레일바이크도 있고요. 카트 체험장도 있고요. 또 이제 캠핑장까지 있으니까 정선으로 떠나서 재미있는 휴가 보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에 접속하셔서 강원 365를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시지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유튜브 검색을 이용해서 생방송 강원 365 혹은 원주 MBC 프로그램 채널 입력하시면 실시간 라이브로 1시간 동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경북 영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하면은 사실 대게가 많이 맞아요, 떠오르잖아요. 영덕게, 예. 그런데 실제로 대게 식당이 많은 것을 보고 어떤 부부가 과감히 고깃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과감히 어디서 왔을까요? 궁금한데 자, 영덕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로 영덕의 최고 맛집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의 특별한 고깃집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 올립니다.
오늘의 도시 청년을 만나러 온 곳은 영덕. 소박한 규모의 돼지고기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데요. 이곳은 어떤 도시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덕에 정착해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하고 있는 남편 하모고요. 저는 고기 손질 및 주방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도은경이고 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부산에서 돼지고기집을 운영하던 부부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영덕에 새롭게 터를 잡았습니다. 인구 많은 대도시에서 영덕으로 이주를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부산에서 약 한 10년 좀 안 되게 부산에서 계속 돼지고기 전문점을 갖다 운영을 했었고요. 이참에 영덕은 거의 처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연애하기 전에 그때 한번 경북에 여기 영덕 쪽에 여행을 한번 오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행하면서 지나가다 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대게집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 저희 같은 음식점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번 접목하면 어떻겠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계기가 생겨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애 시절 여행을 와본 게 전부였던 영덕. 대게와 돼지고기의 접목이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영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며 이주를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제일 걱정됐던 게 아이들 교육 부분이나 생활 환경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됐는데 또 막상 영덕의 정책을 알아보니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아서 출산 장려금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또 생각보다 젊은 부부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아이들도 많이 키우고. 그래서 부산보다 엄청 좋진 않지만은 저희가 부산 못지않게 여기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오자고 한 건 사실이고요. 일단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도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 바다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낚시도 상당히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제가 딱 살기는 참 좋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게 결심을 한 거죠. 영덕에서 고깃집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영덕 특산물과 돼지고기를 결합한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이 이 집만의 비법 요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돼지고기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삼겹살이란지 모든 특수 부위들 그리고 돼지갈비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덕 특산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손님상에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모 씨가 사용하는 영덕 특산물 첫 번째 주자는 사과. 영덕의 한 농가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사과를 갈아 넣어 돼지고기의 잡내는 없애고 부드러움은 살려줍니다. 영덕에 이제 특산물 중에 이제 사과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과가 많이 나는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돼지갈비에 연육제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갈아가지고 엮는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육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특산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복숭아도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영덕도 복숭아 유명하다 보니까 그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연육이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덕의 특산물로 탄생한 특급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홍게와 돼지고기의 환상 콜라보, 홍게 돼지고기 전골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국물 맛 느껴지시죠? 홍게 전골 같은 게 저희가 기본 반찬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밑반찬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기가 다 굽기 전에 이제 소주 한 잔 곁들여 드시라고 이제 국물도 준비하고 이제 드시라고 한 건데 영덕에 와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무조건 영덕에서 저희 가게에 와야지 이걸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굳이 돈을 받고 안 하고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손님들 상에서 그냥 밑반찬으로 그냥 드리는 거죠. 된장찌개인 줄도 알더라고, 처음에. 이 고깃집에 하면 된장찌개인 줄 알고 홍게 전골이 아니고 딱 갖다 드리면 안 시켰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아닙니까? 예, 물어보면 아닙니다. 이게 전골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영덕의 특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고민했고 결과적으로 지역 상인들과 돈독해진 것은 물론 홍게 돼지고기 전골이라는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고깃집에서 게를 왜 쓰나 생각했었는데 와서 한번 먹어보고 전골 먹어보니까 되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 되게 좋고 해서 고깃집에서 게를 쓰다 보니까 저도 좋고 사장님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게를 써주셔서 감사하죠. 초기에는 텃세 아닌 텃세도 느꼈다는데요.
지금은 사장님만의 노하우와 색다른 아이템들을 배워가려는 이들도 많고요. 인정받는 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만의 그런 스타일에서 약간 더 퀄리티를 좀 높이자고 이런 위주로 좀 많죠. 이게 가게에서 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 사람들과 장사를 하는데 이게 다른 고객들이 손님들을 봤을 때는 좀 많이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이 퀄리티 있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희 부산에서는 진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 좀 알리고 싶은 게 좀 많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특히나. 그래서 조모고 시켜가 여기서 해봤는데 나름 이게 계시는 분, 현지인들이라든지 관광객분 이런 분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장점이 좀 많죠. 저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영덕의 과일로 맛을 잡은 돼지갈비와 오직 영덕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홍게 돼지고기 전골까지 있으니 영덕 주민들은 물론이고 영덕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도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고기 맛은 어떤가요? 일단은 고기가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있는 맛처럼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버섯 이런 게 찍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신선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전 대게를 팔고 있는데 홍게가 너무 맛있어서 홍게를 먹으러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자꾸 개발도 하시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걸 배웠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신다고. 그러니까 쉽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는 돼지고기는 기본, 인테리어부터 일회용 앞치마, 곁들여 먹는 음식까지 하나라도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장님의 노력을 다들 알아본 것 같죠? 영덕에 오면은 가게가 이제 대게가 원래 다 주 품목으로 손님들이 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저희가 영덕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 쪽에서 보면 또 사과라든지 복숭아 이런 부분도 송이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특산물이. 이제 저는 이제 고깃집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돼지고기 맛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런 특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좀 새로운 이제 먹거리 문화를 갖다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 만들고 싶고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청년과 로컬 푸드의 만남. 앞으로도 영덕의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 기대해도 되겠죠? 부부의 행복한 영덕 생활도 응원할게요. 빨개개인 하늘 아래서 강원 365 파이팅! 마주보며 서 있네 두근두근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이들 방학 맞아서 박물관이라든지 독립기념관 다니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저도 간혹 박물관을 가거든요. 가면 유물, 문화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모습에 가깝게 보존이 되는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진영 씨는 혹시 그런 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문화재 보존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인류의 유산과 이런 유물들을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또 파손된 부분들을 복원하고 복구하는 것이 바로 이 보존 과학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오늘 똘똘해 보이시는데 스마트하신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물 같은 걸요. 원래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지류 유물을 복원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종이와 관련된 유물인데 어떻게 복원되고 있는지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촬영이 시작됐는데도 독서 산매경인 윤지연 리포터. 그런데 읽고 있는 책이 어째 범상치 않아 보이네요. 아니 여러분, 이 책이요.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귀중한 책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꼭 한번 꺼내서 읽어보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많고 이게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한문도 많은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지연 씨, 그럼 한번 그 박물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마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응? 그분이요? 그분이라. 아니 또 박물관에 또 왜 가는 거예요? 깜짝이야. 여기가 어디예요? 뭐 하는 데지? 약간 지하 같기도 하고. 아니 여기가 어디예요? 네, 여기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이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보존과학실입니다.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보존과학실. 아니 근데 어쨌든요. 제가 지금 이 책의 비밀을 찾고 있는데 아니 보이시죠? 여기 글씨가 하나도 지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을 만나러 막 가라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는 원주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제 지류 유물들을 보존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제가 잘 보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존 처리? 네. 보존 처리가 뭐예요? 네, 보존 처리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유물, 문화재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나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이 물리적인 수리를 가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에서 와서 전시를 통해서 관람하는 유물들은 대부분 이런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 봉산동의 역사박물관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유일하게 지류문화재 전문 보존 처리 시설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민경 학예연구사가 고문서 복원 작업에 한창입니다. 고문서 복원 작업은 보존 처리 전 동영상 현미경을 통해 유물의 훼손된 상태를 조사한 후 한지의 오물을 제거하는 세척 작업과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복원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작업을 굉장히 섬세하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 복원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훼손돼 있다라는 거를 진단하는 상태 조사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료의 어떤 오물을 제거하는 세척 작업, 그리고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복원 작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나 섬유로 제작된 문화재는 매우 민감하고 훼손되기 쉬운 만큼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할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전통 기술을 배경으로 물리적인 보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복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유물과 가장 비슷한 재료, 그리고 이제 유물에 앞으로 훼손을 가하지 않을 재료를 선택하고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비슷한 한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또 적합한 풀을 만들어내는 시간 같은 것 때문에 적어도 시간이 3달가량 경과됐었어요. 과학적인 보존 처리와 수많은 해석 끝에 복원 작업을 마무리한 원주의 보물들. 이야, 아주 완벽하게 복원이 됐네요. 어떤 보존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특별히 이 자료를 보존 처리했고, 이제 지류 유물을 보존 처리하기 위한 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밀가루를 삭혀서 그리고 불에 쏜 다음에 다시 10년 정도 삭히면서 풀에 있는 이물질을 모두 걸러내고, 그것을 이제 유물 보존 처리에 써서 이제 지류 유물이 가장 안정된 형태로 접착이 되게 만드는 그런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통 방식으로 한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지 공장인 것 같은데 얘기하신 것처럼 복원 과정 중에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종이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원주 원시 유물을 보존 처리하면서 저희가 원주에서 제작된 한지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역사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유물의 의미로 쳤을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원주에서 나는 한지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원주 역사박물관에서는 원주원시 운곡대종회에서 기증한 고문서들을 복원 중에 있는데요. 유물 236점 중 고문서인 종이유물 복원에 도무역문화재 제32호인 장은열 원주한지장의 수제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그 재현을 한 이런 한지거든요. 그 제가 만든 한지로 원주원시 집안에서 나온 유물들을 복원을 하는데 제가 만든 한지로 쓰여졌다는데, 저는 아주 상당한 그 자부심과 아주 마음이 아주 대단히 저는 아주 고맙습니다. 한 가문의 재산이기 이전에 원주 시민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400여 년 가까이 내려온 집안의 유물을 선뜻 기증한 원주원시 운곡대종회. 원주원시의 유물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원주의 옛날 선조들이 만드신 하나 유물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원주 시민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기증했던 겁니다.
원주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인 원주 원씨가 자기 가문의 어떤 자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증했다는 거는 이 저희 원주 박물관 그리고 원주 지역의 입장에서 굉장히 사료적으로 높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곡시사, 그 운곡시사의 원본이 이번에 기증한 유물 중에서 이제 또 발견됐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원주에 뿌리를 둔 고문서부터 근래 지류 작품들까지 원주의 보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선 보존과학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지나간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복원이 주는 의미와 그 역사적인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박물관에서 이제 유물 관리와 보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존 처리한 작품들은 이제 항상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발한 복원 사업과 그리고 전시를 저희가 예정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 박물관에 많이 찾아주셔서 이런 전시 많이 구경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현재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지류 유물만 무려 2만 3천여 점. 그동안 700여 점의 유물들을 보존 처리하며 훼손된 문화재의 수명과 연구 가치를 높여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지역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고문서를 정성스레 복원하는 보건연구사 이민경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 고문서 보존 처리가 주는 의미는요, 자칫하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옛 이야기들을 지금의 현재로 되살린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건연구사 이민경 씨, 앞으로도 쭉 옛 이야기들 잘 보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문서 복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네네. 복원 처리에 있어서 재료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맞아요. 전 처음 알았던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원주의 그 뿌리를 내린 지 오래된 그 유물과 또 전통 한지가 만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원주 원시 대종회로부터 기증받은 작품이 236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요, 고려시대 대문장가이자 조선시대 태종의 스승이기도 한 원곡 원천식 선생의 문집이죠. 네. 운곡시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4권짜리 원본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네네. 발견이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문서들을 다시 한번 원주 한지로 복원을 해서 네. 원주 시민들에게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1시간 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부터 소통 채널로 들어온 사연들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가 왔는데요. 사랑합니다님께서 본방 사수합니다. 한탄강 래프팅 아이들 어릴 때 다녀왔는데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축하드려요 하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네, 시청자분께서 짚어주셨네요.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네네. 네. 국내 1호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다 이 집단 지성의 힘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 한번 만나볼게요. 박선란님께서 네네. 한탄강 다슬기 없나요? 라고 해주셨고 네. 아마 그리고 사연이 또 계속 약수터 물 이어집니다. 마시면 젊어지나요? 정선 역시 우리나라가 좋아요 해주셨는데 네. 화암 약수터 물 마시면 젊어질까요, 용석 씨? 그럼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요. 우리 진영 씨가 아마 이 한국은 물이 네. 좋다 보니까 네. 젊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예. 아까 한탄강 물을 꿀탄강이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맛이 좋던가요? 조금 맵긴 한데요.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안에 다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었죠? 다슬기는 조금 참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박성란님, 정선 저희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다음 댓글 만나볼게요. 네. 자, 이연미님께서도 주셨습니다. 너무 재밌어 보입니다. 타보고 싶다고. 아마 아까 한탄강에서 네네. 래프팅 하실 때 그걸 본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워하셨잖아요. 정말 짜릿해요. 저도 워낙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계속 빠지고 싶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탄 걸 또 재밌게 보셨나 봐요. 네. 자, 마지막 사연이죠.
짱구는 네가 말년님께서 오랜만에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와우, 한탄강에 화암 동굴까지 오늘은 랜선 휴가네요. 코로나와 비 때문에 집안만 있는데 눈기 호강했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면서 랜선으로 휴가를 즐기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1시간 동안 우리 진영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 휴가를 뭐 떠나면 좋겠지만 또 비가 조금 더 그친 뒤에야 철원에 한번 놀러 오셔서요. 1억 년 전에 그런 세상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또 래프팅까지 즐기시면 정말 좋은 추억 만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랜선 휴가 만들어주신 박진영 리포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이 좁은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다시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 내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4호 태풍 하구핏이 오늘 새벽 4시에 중국 북동쪽 해안에 상륙을 했는데 상륙을 할 때 많은 양의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내일 이후에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릴 거라고 하니까 시설물 관리나 교통안전에 각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인명피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